그러게요. 조국의 강이 총선으로도 흐를까요? 조국 전 장관이 지난 주말에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걸 두고요. 꽤 많은 정치적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길이 없는 길을 가겠다. 이 마치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요. 일단 문 전 대통령, 조 전 장관 두 사람의 역사를 화면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크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사람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죠.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족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죠.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밉지 않습니까? 조금도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문 대통령님을 모셨던 수석 보좌관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교수님께서 전주에 오신다고 하니까 전주을 출마설이 제가요?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산마을 책방 찾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현정 의원께서는 여기 쭉 나오셔서 뉴스탑10 출연하셔서 조 전 장관 출마에 대해서 꽤 가능성을 높게 점치셨는데 이 정도면 총선 출마한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동안 사실은 이제 입장이 정리가 되면 뭔가 문재인 대통령 찾아뵙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 책방을 찾아갔고 또 관련된 사진들을 잔뜩 SNS에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들을 올렸고 예. 또 이런 사진들 다 이제 올려놓으면데 또 길이 없는 길을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이 도대체 뭘까라는 곰곰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길이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상 유례 없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출마를 한다. 자, 명백하게 이 실형이 선고가 된 사람이 출마를 한다. 저는 그게 바로 길이 없는 길이라고 저는 1심 유죄 나와도 총선 출마하겠다 그렇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대법원까지 나오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돼야 뭔가 실형을 받아야 의원 배지가 떨어지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4월 10일 전까지는 아마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 1심만 해도 벌써 지금 3년을 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심도 상당한 걸 끌 것이고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끌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본인의 어떤 결백, 본인의 어떤 정책 입지,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은 그런 국민을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행동, 자신의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 가지 어떤 탄압을 뭔가 보상받기 위한 거를 저는 국회의원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길이 없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그 국민을 위한 길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죠. 근데 그 길을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 조국 사태 동안 정말 심리적인 어떤 우리가 예. 갈라치기를 경험을 했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을 또 더 주겠다는 건가요?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지 말라. 근데 일단 시사 발언이니까 그 추이도 좀 지켜봐야 되지만 서지현 위원장님. 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조 전 장관이 평산마을 가서 총선 출마 시사를 하는 거 시사 발언 비슷하게 나오니까 조 전 장관이 평산마을 평산 책방을 활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책방이 정치 공간으로 변질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조국 전 장관도 이제 총선에 나간 그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확정이나 확답을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지금 그 재판 결과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걸 떠나서라도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한 그 국론의 어떤 분열에 대한 단초를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총선을 나간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내년 총선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년에 대선이면 아마 조국 장관은 또 대선 후보로 나간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말씀 끊어서 진짜 네. 죄송한데 안 나간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예,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네.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길이란 게 수상적인 길인데 저는 사실 정치권의 입장에서만 자꾸 총선이지요. 예.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사실 예. 조국 전 장관 북콘서트 하잖아요. 저는 저 길이 없는 길이 평산 책방 2호점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북콘서트를 해서 영화도 좋아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함께 콘서트 그리고 유튜버로도 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란 게 꼭 총선, 선거
정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거는 절대 단언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저는 예. 조국 장관을 비판하려면 본인이 직접 내가 재판을 받지만 그래도 내가 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 해서 국회에 출마를 했을 때 비난하는 건 자유고 그건 맞지만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조금 낯선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지 말라는 그렇죠. 네.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기성 정치인들이 하는 생각이다. 근데 좀 더 속내를 좀 보면요. 사실 조 전 장관이 최근까지만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좀 자제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또 10여 년 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도왔다. 과거 인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도 준비했습니다. 평생 처음 특정 정당의 직함을 맡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세 분 고인의 뜻을 잇는 정당인 새정치연합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반복되어도 기득권 고수, 선거 패배, 그리고 내부 분열에 익숙한 정당, 폐쇄적이고 늙은 정당, 만년 2등에 만족하는 정당에게 국민은 마음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 언급 혹은 즉답 안 했었는데 과거에 이런저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연이 있다. 강조한 건 무슨 속내라고 보세요? 우리 저 서재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평산 책방 2호점을 하겠다면 이해가 갑니다. 예, 그건 이해가 가는데 뭐 그렇게 보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은 정치적인 재기를 모색하기 위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본인이 활용할 상징 자본은 문재인 전 대통령밖에 없을 겁니다. 본인이 친문의 적자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게 아니면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하더라도 기반이 없어요. 이미 조국 사태라는 걸로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할 경우에 지역구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반은 상징 자본, 즉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그 상징 자본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본인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이런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저런 사진들을 개인적으로 올리고 이런 활동에 나선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재원 위원장께서는 뭐 아니라고 했지만 뭐 계속 불거지는 논란은 어쩔 수 없어서 여기 보면 최근에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관악 출마가 예상된다는 일부 의견. 또 하나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이 창원 진해구에 있기 때문에 뭐 여기도 조 전 장관이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간 건 아니냐, 이현정 의원님. 네. 혹시 취재한 게 있으시면 혹시 관악갑, 창원 말고 하마평에 오르는 데가 있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선거법 개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선거구 이런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시죠? 21대 선거가 같은 경우는 비례정당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더불어시민당인가요? 뭐 이게 있었고 열린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비례정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선거법 협상이 그런 21대 국회에 했던 선거법을 이제 없애고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선거 제도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저는 아마 조국 전 장관은 지역구 출마보다는 그 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지금 출마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민주당으로.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뭐 아마 민주당이 공천하기 힘들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저는 예전 열린민주당 같은 그런 정당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옛날에 최강욱, 김의겸,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정당을 만들어서 그때 세 의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런 성공 사례도 있는 거거든요. 지역구가 아닐 수 그렇죠. 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시대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 사의제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예. 거기 전현직 장관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아마 민주당 공천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체제하에서 민주당 공천 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독자적인 세력화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역구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지역구라는 게 전반적인 이 무소속으로 나가야 될 텐데 민주당 공천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뭐 여지없이 이제 조국의 강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본인이 뭐 지금 김의겸 의원이 지적했듯이 무소속 출마를 할 텐데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갈 경우에 우리나라 무소속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현재로서의 시나리오는 결국 현재 선거법대로 한다면 비례정당을 만들 거다. 그 비례정당에 이 문재인 정권 때 참여했던 사람들을 예. 참여시켜서 아마 거기에서 비례대표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있다라고 보고 그럼 있습니다. 잠시 언급이 된 김의겸 의원의 예상, 독자적인 행보, 이 얘기 좀 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평산 책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길 없는 길을 가겠다며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내로남불 조국도 나오고 부동산을 망친 김현미도 나오고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김상조 장하성도 나오고 다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민주당이 제발로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환영입니다. 다만 길 없는 길의 종착지는 감옥입니다. 조국의 강, 남국의 바다, 제명의 진흙탕. 민주당의 눈부신 총선 전략에 경의를 표합니다.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국 전 장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데 몇 가지 좀 전제 조건들은 다들 있어요. 제일 큰 전제 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조나땡, 뭐 조국 나오면 땡큐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주당과 무관한 독자적 총선 출마를 염두에 뒀다. 뭐 얘기는 일단 뭐 그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 설주한 변호사님, 네. 김혁 의원 말 맞다나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나간다면 윤석열 검찰 독재의 대항마가 될 수는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출마를 만류하고 싶은 입장인데 뭐 무소속이 됐든 어쨌든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다 끝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 진 다음에 나오셔도 늦지는 않다. 근데 뭐 옆에서 김우겸 의원님 말씀만 따나 옆에서 이렇게 많이 부추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갔던 것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라든지 그러한 힘을 얻기 위해서 갔다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민주당 관계자들 이제부터는 안 만나겠다 당분간. 왜 그러냐면 그 총선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해석이 될 여지들이 많아서 오히려 뭐 그냥 인간적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인데 민주당 지금 현역 의원이라든지 그러신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많아진단 말이죠. 그냥 인간적인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기조는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조국 교수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일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또 뭐 두 분이서 서로 마음의 부채가 있다고 하시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풀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교수가 어떤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해서 어떤 정치적인 본인의 뜻을 확인코자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갔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독자적인 출마를 하시는 뭐 정치적 자유가 있으니까 뭐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만은 저는 출마를 하셔서 과연 민주당과 분리가 될 수 있을까 그 점은 상당히 우려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부분 떠나서요. 법적으로 조 전 장관 재판은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빨리 뭐 판단이 나와야 뭘 총선 여부를 결정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하고 보는 국민도 답답한 것이죠. 사실 2019년 10월에 그때 검찰이 어땠습니까? 그 정겸신 교수 소환 조사도 없이 바로 기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하다, 급박하다. 이 국정농단급이다. 그런데 지금 한 3년이 아니고 이제 4년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검찰이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는 뭐 이재명 수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났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스스로도 이 형평 공정 얘기를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나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는 수사 얼마나 잘했습니까? 국정농단 박근혜 할 때도요. 2개월, 3개월이면 다 잡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년, 3년, 4년인데
그렇게 간단한 사건을 이거 4년도 끈다. 이게 저는 검찰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의심받고 오해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할 것은 말씀드렸지만 조국 장관 출마 이런 관심보다는 수사 결과 매듭 짓고 해야 된다. 그 말 꼭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 지금 조국 전 장관 이 재판 지연은 법원에 문제가 있는 거지 왜 검찰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검찰은 다 기소해놨어요. 사법부의 문제. 그렇죠. 1심에서 이미 저 2년 받았습니다. 예. 근데 항소심에 지금 재판부가 문제라서 지연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증거 동의를 안 하니까 다 증인들 이제 또 나와서 이제 증언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롯된 겁니다. 이미 검찰 손은 떠났어요. 예. 검찰 다 떠났고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지금 법원에서 이 재판을 계속적으로 지금 연기시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1심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다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걸 또 한동훈 장관 책임을 돌립니까? 알겠습니다. 그